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모로코 왕국에서 온 상위 1% 엄친 딸. 유럽 최고의 의대도 마다하고 한국에 정착하게 됐다는데요. 한국에 진짜 미래가 있다 라고 말한 그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행을 택하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모로코 출신의 방송인 우메이야 파티흐. 국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을 알린 그녀는 디즈니 영화 알라딘의 자스민 공주를 연상시키는 미모와 서울대학교 유학생이라는 타이틀로 엄청난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큰 눈과 보조개가 인상적인 화려한 외모 덕에 모로코 이한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그런 그녀가 사실 모로코 상위 1% 의대를 포기하고 서울대 건설공학과를 선택하게 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요. 원래 모로코에서 제일 들어가기 힘들다는 마라케시 카이야드 대학에 합격했던 우메이마. 마라케시 카이야드 대학교는 세계 대학평가 조사에서 모로코 내 대학 중 1위로 선정된 최고 명문대입니다. 게다가 우메이마는 아빠와 언니, 오빠, 남동생 모두 의사인 모로코 로열 브레인 집안 출신 수재로 의대 가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 속에서 당당히 한국 유학을 결정했다는데요. 고등학교 때 물리학을 전공했던 그녀는 최고의 엔지니어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되길 원했던 부모님은 크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모로코에서는 한국 유학 자체가 생소했던 데다 선진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가까운 유럽 대학을 가도 되지 않냐면서 말이죠. 실제로 모로코 학생들은 해외 유학을 가게 되면 독일에 많이 간다는데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던 우메이마는 그래서 더더욱 한국을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그때 한참 한국의 우수한 과학기술에 매료된 상태였다네요. 한국에 오기 전 서울은 미래도시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우메이마. 그리고 직접 한국에 와보니까 그 생각이 정확히 맞았다고 합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배달 시스템과 교통 시스템, 은행에 안 가도 일 처리가 가능한 인터넷 뱅킹 시스템까지 인프라가 너무 잘 구축되어 있고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어 역시 한국에 오길 잘했다며 스스로의 결정이 자랑스러웠다는데요. 특히 우메이마는 모로코에서 교통에 관한 논문을 쓴 적이 있고 교통 관련 쪽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맞는 교통카드, 환승 할인제도 등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모로코에 그대로 도입하고 싶다는 포부를 갖게 됐다죠. 지금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우메이마는 모로코 최고 의대나 유럽 명문대 유학을 포기했던 것이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며 처음에는 한국에 오는 것을 만류했던 가족들도 이제는 자신 못지않게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고 뿌듯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이라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메이마처럼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고 충격받는다는 부분이 한국에 올 때마다 발전해 있는 첨단 교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막고 폭염과 한파,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최첨단 버스 정류장 스마트 쉼터도 일찍이 외국인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적 있죠. 투명 강화 유리로 두른 이 스마트 쉼터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서울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뒤로 요즘 점점 수도권 지역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마트 쉼터에는 냉난방 시스템과 자외선 공기 살균기가 설치되어 있는 덕분에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고 지능형 CCTV를 통해 정류장에 접근하는 버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까지 갖춰서 주변의 이상행동이나 비명 등을 인공지능으로 감지해 경찰서와 소방서에 상황을 알리기도 하죠. 이 스마트 쉼터가 해외 대형 커뮤니티에도 올라오자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로부터 더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는데요. 이게 우리 집보다 낫다. 나도 내가 사는 아파트보다 여기가 더 깨끗하다 말하려고 했는데 아주 멋지다. 지역 주민들이 정류장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것 같아 기뻐. 불행히도 영국이라면 5분 안에 파괴되고 낙서로 뒤덮일 거야. 미국도 마찬가지야. 슬프네. 프랑스도 이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여기에선 이런 좋은 정류장을 가질 수가 없어. 전날부터 낙서투성이가 되고 긁히고 약탈당하고 소변기로 쓰일 거야. 우리는 2020년에 살잖아. 한국은 2030년에 살고 있고 뉴욕은 여기서 몇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어. 우리도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등등 역시 한국은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고 인정하는 한편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는 이런 비슷한 것이라도 이뤄지리라는 기대가 절대 없다며 질투가 나면서도 슬퍼진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스마트 쉼터뿐만이 아니죠. 횡단보도 앞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 보조장치, 일명 바닥 신호등은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뜻하는 스몬비족이 시선을 아래쪽으로 두고도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해외 네티즌들은 천재적인 아이디어라며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의 문제는 현대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네. 도로교통 엔지니어로서 보기에 이것은 정말 훌륭한 생각이야. 사람들에게 아무리 주의를 줘도 바뀌지 않는다면 저런 방법을 써야지. 안전은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이뤄져야 해. 이것은 일반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고 실행하기 쉬운 방법이야. 한국에는 최근 저런 것들이 더 많이 설치되고 있어. 확실히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가시성을 높여줘. 저기가 아마 서울 건대입구역 근처일 거야. 이래서 나는 한국 방송이나 한국 뉴스를 챙겨봐.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거든. 나는 여전히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갇혀있는 나라에 살고 있어서 한국의 저런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부러워. 이 밖에도 스몬비적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다른 방면에서도 바닥 신호등이 유용하겠다는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신장이 작은 어린이, 시력이 나쁜 노인 등에게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죠. 또한 날씨가 나쁘거나 너무 어두운 곳에서도 유용할 것이라며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과 인디펜던트에까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최근의 발전 이전에도 사실 한국은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만으로도 꾸준히 칭찬받고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외국인들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 중에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얼마나 대단한지 경탄할 수밖에 없겠어. 엄청 빠르고 가격도 저렴해. 거의 1달러 수준이지.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고 잘 운영되고 있어. 맞아, 상당히 인상적이야. 내가 타본 지하철 중 최고였어. 이것이 내가 결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은 이유야. 이 나라는 정말 여러 면에서 놀라워. 나도 매번 갈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하곤 해. 난 너무 간단 명료한 시스템에 감명을 받았지. 심지어 한국에 처음 온 사람들도 이용하기 쉬워. 한국 대부분의 도시들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훌륭해. 그 중에서도 너를 도시의 아주 구석탱이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게 바로 서울 지하철이지. 이걸 보면 한국의 지하철이 외국인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여실히 실감되는데요. 세계 최고의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도 전 세계 국가에서 관광객이 한국에서 해야 할 단 한 가지로 서울 지하철 타기를 꼽았습니다. 다른 나라 도시의 지하철과 비교했을 때 서울 지하철의 서비스가 훨씬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가장 놀라는 점이 바로 통합교통 시스템이라고 하죠. 노선에 관계없이 하나의 교통카드를 타고 갈아타고 요금을 정산하는 것. 더욱이 지하철과 버스에 무료 환승까지 제공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시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외국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IT 강국답게 지하철 내에 수많은 와이파이 존이 존재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냉난방 시스템 역시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지하철을 이용할 때 모두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냉방 온도가 낮은 양냉방 칸을 운영한다는 점도 외국인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특히 온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문자를 보내면 실시간으로 조치를 취해주는 시스템을 듣고는 상당히 놀라워하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일상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외국에서는 흔치 않은 고맙고 자랑스러운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새롭게 발전해 나아가는 한국. 외국인들이 한국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기술이 인프라에서 문화로 자리 잡는 그 일련의 과정이 아주 빠르고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미국 CNN 역시 한국의 성장에 대한 방송을 다루며 한국은 미래도시라 언급한 바 있는데요. 한국은 작은 땅에 비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래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기술로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한국인들의 마음가짐이라고 덧붙였죠. 한국은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였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아직도 이와 같은 개념을 고수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진할 거야. 우리는 넘어설 거야. 우리는 발전할 거야. 우리는 성취할 거야. 힘든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한국인들.
전 세계가 입을 모아 한국이 바로 미래 도시의 현재 모습이다 라고 말할 만큼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하고 계속해서 발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래지향적인 마음가짐에서 나온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